민서는 숨을 고르며 한옥 문 앞에 섰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치며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했다. 유키야, 정말 괜찮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을 잡은 유키의 따뜻한 체온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 익선동의 좁은 골목길. 민서는 이곳에서 26년을 살았다. 그녀의 할머니, 김옥자 여사는 이 한옥에서 민서를 키웠다.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민서의 전부였다. 그리고 할머니만이 민서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민서가 여성을 사랑한다는 비밀을. 할머니는 이해할 거야, 유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제1교포로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며 민서와 만났다. 유키의 단호한 눈빛은 민서를 안심시켰지만 동시에 불안도 키웠다. 오늘 민서는 유키를 할머니에게 정식으로 소개하려 했다. 하지만 그 문을 두드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 민서의 손이 문고리를 잡았다. 문 너머로 할머니의 익숙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유키를 돌아보았다. 할머니는 날 사랑해. 우리를 받아줄 거야. 민서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는 불안은 그 문이 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민서와 유키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다. 문학 동아리였다. 민서는 한국 문학을, 유키는 일본 문학과 한국 문화를 사랑했다. 처음에는 책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사이였다. 그러다 어느 날 한강변에서 책을 읽다 비가 쏟아졌고 둘은 젖은 채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민서는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유키의 손이 우산 아래에서 민서의 손을 스쳤을 때 그녀는 알았다. 이건 우정이 아니었다. 그 후로 2년. 둘은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웠다. 서울의 카페, 한강공원, 북촌의 골목길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민서는 늘 두려웠다. 한국에서, 특히 그녀가 자란 보수적인 동네에서 그들의 사랑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터였다. 유키는 달랐다. 그녀는 두려움보다는 단호함으로 사랑을 지켰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잘못은 아니야. 유키는 자주 그렇게 말했다. 할머니는 민서가 3년 전 조심스럽게 커밍아웃했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민서야, 사랑은 사랑이야. 누굴 사랑하든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그 말은 민서에게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유키를 직접 소개하는 건 다른 문제였다. 할머니가 마음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현실에서 유키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민서는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 문이 열렸다.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민서야, 이게 누구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유키를 보는 눈빛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민서는 숨을 삼켰다. 할머니, 이건 유키예요. 제 여자친구요. 순간 할머니의 미소가 굳었다. 민서는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었다. 따뜻했던 눈빛이 흔들리며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유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그녀의 한국어는 약간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더 활짝 열었다. 들어와라. 추운데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민서는 알았다. 그 문 뒤로 들어가는 순간 그녀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민서를 감쌌다. 할머니는 늘 민서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두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냄새조차 민서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유키는 민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단단했고 민서에게 용기를 주었다. 민서야,
유키라고 했지? 어디서 왔니? 할머니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민서는 그 뒤에 숨겨진 긴장을 느꼈다. 유키가 대답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민서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고갯짓은 어딘가 무거웠다. 민서는 할머니의 눈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두려웠다. 할머니가 유키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 그녀의 사랑을 거부한다면? 식탁에 둘러앉았다. 할머니는 묵묵히 밥을 퍼주었다. 민서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유키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머니, 민서가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저도 민서를 사랑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어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야, 너 행복하니? 민서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네, 할머니. 유키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민서의 심장은 그 소리와 함께 멈춘 듯 했다. 유키가 민서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민서. 할머니께 시간 좀 드리자. 하지만 민서는 알았다. 그 문이 닫힌 순간 그녀의 세상도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민서는 할머니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문 너머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손을 뻗었지만 문고리를 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유키는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침착한 표정이 민서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다. 왜 이렇게 침착할 수 있는 거지? 민서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유키는 늘 그랬다. 세상이 무너져도 단호하고 사랑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할머니의 침묵은 민서를 괴롭혔다. 그녀는 할머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사랑이 유키까지 포용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특히 이 오래된 동네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낯선 단어였다. 민서는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심지어 동아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사랑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들어왔다. 할머니는 달랐다. 적어도 민서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민서야, 밥이나 먹어? 유키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민서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접시에 덜어 내밀었다. 하지만 민서는 입맛이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방문만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왜 저러시는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유키가 민서의 어깨를 감쌌다. 너 잘못한 거 없어. 그냥. 할머니께도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유키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민서가 모르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유키도 두려웠다. 민서의 가족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사랑은 어디로 가야 할까? 민서는 유키와의 첫 데이트를 떠올렸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다. 유키가 일본어로 쓴 시를 읽어주었고 민서는 그 발음 하나하나에 매료되었다. 그날 밤 둘은 홍대 거리를 걸으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유키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민서야,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야. 보여주는 거야. 그 말은 민서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지금 그 용기는 흔들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유키야, 민서한테 잘해줘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민서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받아들인 걸까? 하지만 할머니는 말을 이었다. 민서야, 내일 아침에 교회 갈 준비해라. 목사님께 상담 좀 받아야겠다. 민서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교회. 그녀는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잘 알았다. 그곳은 동성애를 죄로 여기는 곳이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말하지 마. 할머니가 단호히 말을 끊었다. 민서야, 난 너 사랑한다. 하지만 이건 좀 생각해봐야 해. 할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민서의 가슴을 찢었다. 유키가 민서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민서.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하지만 민서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할머니는 그녀의 전부였다. 그리고 그 전부가 지금 그녀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교회로 향했다. 유키는 동행하지 않았다. 난 여기 있을게. 내가 돌아오면 얘기하자. 유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교회는 익선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오래된 건물, 나무 의자, 그리고 묵직한 성경책 냄새. 목사님은 60대 후반의 남성으로 할머니와 오랜 친구였다. 민서는 목사님 앞에 앉았다. 할머니는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민서야, 할머니께 들었다. 목사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숨겨진 단호함이 느껴졌다. 너도 알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민서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묶는 듯했다. 목사님, 저는 유키를 사랑해요. 그게 왜 잘못인가요? 목사님은 한숨을 쉬었다. 민서야,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하지만 이건 자연스럽지 않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아니야? 민서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서는 그 순간 깨달았다. 할머니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교회를 나오며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하늘은 그녀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듯했다. 유키에게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 문, 할머니의 마음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민서는 유키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 책과 노트로 가득한 책상, 그리고 유키가 좋아하는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공간. 유키는 민서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다. 어땠어? 할머니랑 얘기했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목사님의 말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유키야, 할머니는 날 사랑하지만 우리 사랑은 받아들일 수 없대.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유키는 민서를 더 세게 안았다. 그건 할머니의 문제야, 민서.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민서는 혼란스러웠다. 할머니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 사랑을 잃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유키는 민서의 뺨을 쓰다듬었다. 민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건 아무도 바꿀 수 없어. 할머니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 민서는 유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늘 그녀에게 힘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힘이 부족했다. 만약 할머니가 날 버리면? 나 혼자 남으면 어쩌지? 유키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녀는 민서를 끌어당겨 키스했다. 그 키스는 따뜻했고 민서의 두려움을 잠시 잊게 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꿈틀거렸다. 며칠이 지났다. 민서는 할머니와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교회에 나갔고 민서는 유키의 아파트에서 시간을 보냈다. 유키는 민서를 위해 요리를 하고 함께 영화를 보며 웃으려 했다. 하지만 민서의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키가 말했다. 민서, 우리 같이 어딘가 떠나자. 서울 밖으로.
좀 쉬면서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민서는 망설였다. 하지만 유키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제주도로 떠났다. 비행기 안에서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바다는 그녀의 마음처럼 잔잔하지 않았다. 유키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여기선 우리 그냥 우리일 수 있어? 아무도 우릴 판단하지 않아. 제주에 도착한 첫날, 둘은 오름을 올랐다.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유키는 민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정상에서 바라본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민서는 유키를 끌어안았다. 너랑 이렇게 있는 게 꿈 같아. 유키가 웃었다. 이게 꿈이 아니야, 민서. 이게 우리 현실이야. 하지만 그 꿈 같은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제주에서 돌아온 날, 민서의 전화기에 할머니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민서야, 집에 와, 얘기하고 싶다. 민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마음을 바꾼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설교가 기다리고 있을까? 유키는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가봐. 내가 같이 갈게.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나 혼자 가야 해. 그녀는 용기를 내야 했다. 유키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할머니와의 관계도 지키고 싶었다. 민서는 다시 그 한옥 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기 전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문이 열렸다. 할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번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서야, 미안하다. 민서는 얼어붙었다.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말한 적은 처음이었다. 할머니, 왜? 할머니는 민서를 안았다. 난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건 내게 너무 어렵다. 그래도 너 행복한 거 보면서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민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할머니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변하려 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민서는 할머니의 품에서 벗어나 얼굴을 마주 보았다. 할머니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망설임도 보였다. 할머니, 유키를 만나주세요. 제발. 민서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민서야, 난 너를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건 내가 배운 모든 것과 달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래도 유키라는 애를 만나보고 싶다. 민서의 가슴이 벅찼다. 완벽한 수용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녀는 유키에게 전화했다. 할머니가 너 만나고 싶대. 유키의 목소리는 밝았다. 지금 갈게. 유키가 도착했을 때 민서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다. 유키는 할머니 앞에서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했다. 할머니, 다시 뵙게 되어 기뻐요. 그녀는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제가 일본에서 가져온 차예요. 할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선물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유키야. 그 미소는 어색했지만 적어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셋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다.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더 부드러웠다.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유키, 민서한테 잘해줄 거지? 유키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민서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민서는 유키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그녀는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 더 따뜻해졌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할머니가 말했다. 민서야, 유키야. 난 너희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하지만 동네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알면 너희가 힘들어질 거야.
민서의 심장이 다시 무거워졌다. 할머니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세상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컸다. 유키가 대답했다. 할머니, 저희는 그 시선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민서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민서는 알았다.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고 있었지만 완전히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날 밤, 민서는 유키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서울의 밤은 차갑고 반짝였다. 유키가 말했다. 민서, 할머니가 우리를 받아들이는 날이 올 거야. 믿어. 민서는 미소 지었다. 너랑 같이 있으면 뭐든 가능할 것 같아.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시험받았다. 며칠 후, 민서와 유키가 동네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동네 아줌마가 보았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익선동의 좁은 골목길은 갑자기 민서에게 적대적으로 느껴졌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교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민서는 점점 집 밖으로 나오기가 두려워졌다. 유키는 달랐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민서, 숨지 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 사랑한 게 죄는 아니야. 하지만 민서는 두려웠다. 그녀는 유키처럼 단호하지 못했다. 할머니도 소문을 들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민서를 불러 앉혔다. 민서야, 동네에서 말이 많다. 너희가 너무 드러내놓고 다닌다고. 민서는 눈물이 차올랐다. 할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사랑하는 것뿐인데.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민서야, 난 너를 지키고 싶어. 하지만 이 동네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민서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유키에게 전화했다. 유키, 나 너무 힘들어. 유키는 곧바로 민서의 집으로 달려왔다. 문 앞에서 유키는 민서를 끌어안았다. 민서, 내가 너 지킬게.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 순간 민서는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유키와 함께라면 세상의 어떤 시선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서와 유키는 결심을 굳혔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동네의 수군거림과 시선에도 불구하고 둘은 손을 잡고 익선동의 골목길을 걸었다. 민서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유키의 단호한 손길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민서, 내가 행복한 모습이 내가 제일 보고 싶은 거야, 유키가 말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민서는 그 미소 속에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결심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민서가 집에 돌아오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서야, 교회에서 사람들이 너희 얘기하고 있어? 목사님이 이번 주일에 너희 문제로 설교할 거란다. 민서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설교라니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민서야, 난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건 너무 힘들어. 민서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녀는 유키에게 전화했다. 유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유키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다. 민서, 우리 같이 그 설교에 가자. 맞서야 해. 민서는 망설였다. 교회에 가서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하는 건 상상만 해도 두려웠다. 하지만 유키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힘이 되었다. 알았어. 같이 가. 주일 아침, 민서와 유키는 손을 잡고 교회로 향했다.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모든 눈이 그들에게 쏠렸다. 민서는 숨을 삼켰다. 유키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목사님의 설교는 예상대로였다. 그는 동성애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라고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할머니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유키는 달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유키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교회 안이 조용해졌다. 목사님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민서를 사랑합니다. 그게 죄라면 저는 그 죄를 기꺼이 지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죄일 수는 없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면 그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교회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민서는 유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부심이었다. 목사님은 당황한 듯 보였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유키 양, 이건 복잡한 문제야.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민서와 유키는 교회를 나왔다. 민서는 유키를 끌어안았다. 너 정말 대단해. 유키는 미소 지었다. 민서, 넌 내게 그 이상이야. 하지만 그들의 용기는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다음 날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 민서와 유키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누군가는 그들을 비난하며 동네를 더럽힌다고 썼다. 민서는 그 글을 읽으며 숨이 막혔다. 할머니도 그 글을 보았다. 그녀는 민서를 불러 앉혔다. 민서야, 이 동네 떠나는 게 낫지 않겠니? 너희가 더 힘들어질 거야? 민서는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 여긴 제 집이에요. 떠나라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민서야, 난 너를 지키고 싶어. 하지만 이 동네는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민서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유키에게 전화했다. 유키, 우리 정말 떠나야 할까? 유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민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여길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어. 민서는 고민에 빠졌다. 익선동은 그녀의 전부였다. 하지만 유키와의 사랑도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익선동의 골목길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 골목은 그녀에게 낯설게 느껴졌다. 유키는 민서의 곁에 앉아 있었다. 민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민서는 유키의 손을 잡았다. 유키, 나 할머니를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도 잃고 싶지 않아. 유키는 미소 지었다. 그럼 둘 다 지키자. 할머니도, 나도.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동네의 소문은 점점 더 심해졌다. 민서가 마트에 갔을 때 이웃들은 그녀를 힐끔거리며 수근거렸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그녀를 가리키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점점 집 밖으로 나오기가 두려워졌다. 유키는 달랐다. 그녀는 민서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민서, 숨지 마,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유키는 민서를 한강변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유키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유키, 너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어? 민서가 물었다. 유키는 잠시 멈췄다. 나도 두려워, 민서.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그 눈을 보며 다시 용기를 얻었다. 민서는 할머니와 다시 대화를 시도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 저 유키와 함께 살고 싶어요. 이 동네를 떠나지 않고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서야, 난 너를 사랑해. 하지만 세상은 너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민서는 눈물을 참았다. 할머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희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사랑한다면 유키도 사랑해줘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민서야,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운 게 잘못이었을까? 민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준 게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유키를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민서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려워. 민서는 할머니를 끌어안았다. 할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유키와 함께라면 저 괜찮아요. 그날 밤, 민서는 유키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알리기로 했다. 숨는 대신 당당히 맞서기로 했다. 유키는 동아리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익선동에서 작은 모임을 열기로 했다. 주제는 사랑의 다양한 모습이었다. 모임날, 민서와 유키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섰다. 동네 주민들, 동아리 친구들, 그리고 몇몇 낯선 얼굴들이 모여 있었다. 민서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민서예요. 그리고 이건 제 여자친구 유키예요. 저희는 서로를 사랑해요. 그게 전부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이는 박수를 쳤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유키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도 그 모임에 왔다. 그녀는 조용히 뒤에 앉아 있었다. 민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앞으로 나왔다. 민서야, 난 아직도 두려워. 하지만 내가 이렇게 당당한 모습 처음 봤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가 유키를 바라보았다. 유키야, 민서 잘 부탁해. 유키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절대 민서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모임 이후 익선동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이 민서와 유키를 받아들인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들의 사랑을 존중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동네 카페 사장은 민서와 유키가 올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동아리 친구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SNS에 공유하며 응원했다. 민서와 유키는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렸다. 그들은 익선동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한옥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사랑으로 채워진 공간이었다. 매일 아침 유키는 민서에게 커피를 내리고 민서는 유키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교회에 다녔다. 하지만 이제는 민서와 유키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길.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이면 민서와 유키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할머니가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내가 너희 사랑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사랑은 그냥 사랑이야.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할머니를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할머니. 유키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희를 받아줘서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민서와 유키는 한강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가 말했다. 유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너 때문이야. 유키는 웃었다. 아니야, 민서. 우리 때문이야. 민서는 유키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녀에게 세상 전부를 안겨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두려움을 이겨낸 용기, 그리고 서로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익선동의 골목길은 여전히 좁고 구불구불했다. 하지만 이제 그 골목은 민서와 유키에게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시선은 더 이상 그들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민서는 생각했다. 사랑은 때로 어렵고 때로 아프다. 하지만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낸다. 할머니의 문이 닫혔던 그날 민서는 두려웠다. 하지만 그 문은 다시 열렸고 그 안에는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 민서와 유키는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서울의 골목길에서, 한강변에서, 그리고 그들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들의 사랑은 그들만의 세상이었고 그 세상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다.